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상간 불륜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분들께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저한테 비슷한 질문들을 하시고 비슷한 답을 제가 앵무새처럼 하고 있습니다. 조각 내서 그동안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대 좀 묶어가지고 파트 1, 2, 3 이렇게 계속 나아갈 거고요. 오늘은 12가지에 대해 가지고 답을 드릴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드리는 답이나 의견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께서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핸드폰을 이용하셔 가지고요. 상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신과 당신 배우자 사이에 혼인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혼인 관계에 대해서 상간남, 상간녀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당신의 배우자와 그 상간남,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그 상간남, 상간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정행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부정행위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성관계, 간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행위 자체가 혼인 생활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부정행위에 나아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들이 사진이 찍혔다라든지 "사랑해 여보. 자기야 잘 자." 그런 카톡 내용만으로도 상간소송, 불륜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몰래 그 사람의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거나 아니면 몰래 당신의 배우자를 의심해 가지고 녹음기를 갖다가 배우자의 차에다가 심어 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정통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통비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인의 경우에는 민사법정에다 제출하는 증거들은요. 그 자체로 모두 다 증거 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상간소송이나 불륜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내 남편, 내 부인께서 뭐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 '누가 있구나.' 이 정도 짐작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당신께서 대개는 불륜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아시는 거거든요. 보셨는데 아니 분명히 거래처 땡땡땡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처가 이 시간에 전화할 것 같지 않은데 그 전화번호는 알겠는데 사람 이름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불륜소송,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제목에는요 뭐 거래 명세표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뭔가 이상해요. 카톡 아이디가 있는데 "사랑해 자기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심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불륜소송,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던 혼인 관계라는 것은요. 법률원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원과 사실혼의 차이는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도 불륜소송,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케이스에서는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또는 그 상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혼이 아니고 동거에 불과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동거인가 사실혼인가에 대해 가지고 증거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에게 여쭤봅니다. 소송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송을 좀 길게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뜻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요. 당신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요. 소송을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이건 좀 소송 길게 가야겠다. 내가 혼인 생활을 갖다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혼 소송과도 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야겠다 싶으신 상황이라 그러면 이것들을 좀 절차들을 지연시키는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제가 조금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당신께서 원하셔서 판사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때에는 당신과 함께 재판에 나갑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촬영을 했을 때는요. 1,500만 원 이쪽 저쪽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그게 상향이 되어 가지고 2천만 원 이쪽 저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이건 판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상간녀, 상간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요. 상간녀, 상간남들 같은 경우에는 불륜이 발각이 되거나 소송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불륜 관계를 단절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지거든요. 좋은 것들만 보고 몰래몰래 만나는 달콤함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들이 끝나고 인제부터는 지옥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불륜 관계 이어가 가지고 '앞으로 평생 동안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면서 불륜을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는요. 당신이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불륜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당신의 의견을 오히려 제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보통의 상간녀, 상간남들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와 당신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저의 배우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서로 이제 예상을 해 보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혼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은 별도로 먼저 선행적으로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 소송은 반드시 진행하는 것들이 원칙인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을 한다면 언제 해야 될지,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해야 될지를 당신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뭉뚱그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의 자존감만 찌그러지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몫입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한번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행위를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의지와 능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께서 이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당신께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상간소송, 불륜소송을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협조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용서를 할지, 용서를 하지 않을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본질적으로 다른 소송이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간소송에서의 응징을 하고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배우자의 태도들과 당신의 마음들을 지켜보시면서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빠르게 12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다 구체적인 당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